자,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돈이 되는 TV, 김민준 TV의 김민준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분위기 속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5일정이 너무 빠듯해가지고, 도저히 오늘은 사무실 공간에서 촬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인사를 여기서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주제는 이제 F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FMC 의사록이 지수에 미칠 영향입니다. 오늘 지수의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고 지수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지수 반등이 이어질 때 어느 종목들이 좀 올라갈지를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컨텐츠 촬영 전에 제가 좀 줄을 그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나스닥 차트 모습인데요. FOMC 의사록이 발표 전에 실질적으로는 5거래일 정도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모습인데, 이때 5거래일 동안 조정을 줬던 이유는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들이었습니다. 연준 특히 위원들이었죠. 뭐 보스턴 총재라든지 세인트 루이스 총재들이 나와가지고 연일 약간 코멘트들이 이미 알고 있고 시장에 전해진 코멘트들인데도 매파적인 발언들을 좀 쏟아냈단 말이죠. 왜 쏟아냈을까? 시장의 투심을 좀 악화시키는, 안 그래도 고강도 긴축, 그 다음에 좀 자이언트 스텝을 시장의 예상치를 벗어나면서까지 굉장히 많이 단행을 했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11월에 이제 FOMC를 열면서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12월에 빅 스텝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50bp만 올리겠다. 이 부분이 FOMC 의사록에 얼마나 녹아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던 과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1월에 FOMC가 있으면서 12월 달에 이제 50bp 한다고 하니까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차트 모습 좀 같이 보시죠. 가파르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 모습을 좀 봤을 때 연준에서 이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12월물 기준으로 1500포인트부터 12000선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200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속도 조절론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이 왜 이렇게 또 환호를 하지? 이런 고뇌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연준 의원들이. 물론 긴축 발작에 대한 우려도 해야 되겠지만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는지 매파적인 발언들을 좀 쏟아내는 것 같고, 이 부분이 시장에 이제 투자자들에게 투심의 악 영향으로, 악화로 좀 악재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정말 너네들이 말한 12월 달에 50bp 하는 거야? 이런 의구심을 좀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FOMC 의사록은 이제 나왔는데 내용을 좀 보게 되니까 결국 FOMC 의사록의 내용은 굉장히 투심을 좀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것도 언급을 했고, 결국은 연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해가지만 긴축 발작에 대한 우려감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속도 조절론도 의사록을 보니 언급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확인사살 부분인데, 가장 시장에 불확실성을 줬던 요소가 12월에 50pp 할 거냐, 이 부분이 과연 의사록에 녹아 들어가 있느냐,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의사록 부분이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의사록 안에 그 12월에 50pp 하겠다는 거. 그러면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이제 확실성으로 바뀌는, 또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측면으로 가면서 시장이 안정 국면으로 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컨텐츠를 보시게 되면 제가 빈 살라만 형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컨텐츠 제작을 했을 때, 오히려 이제 FMC 이후에 지수가 오를 때는 주도주가 전면에 나서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나 네옴시드 관련주가 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상 지금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불확실성 제거 측면은 언제까지 좀 이어질 것이냐, 불확실성이 제거돼서 시장이 좀 안정감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결국은 기술적인 포인트로 나스닥이 12,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느냐, 여기로 이어지는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간이 언제까지냐로 또 기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눌림목에 이제 고점 돌파하면서 위로 반등세가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13,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조금 뭐 낮게 보면 12,800 정도까지는 반등세를 좀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시기 정도로 봤을 때는 다음 FMC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12월 14일입니다. 12월 14일까지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상승 구간을 더 달려나가지 않을까.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2500선 탈환이 아직은 좀 멀었지만 곧 2500선 탈환을 하면서 2570선 정도까지 향해 가는 완만한 상승 구간을 좀 거쳐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 완만한 상승 구간을 거쳐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맞든 틀리든
그 완만한 상승 구간으로 올라갈 때 어떤 주도주들이 전면에 나서느냐가 중요하겠죠. 오늘 역시나 우선은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하이닉스부터 좀 보시고요. 뭐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근데 이미 이제 주가에 선반영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악재적인 부분은. 단지 이제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매출 구성표가 낸도와 DRAM으로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주가 조정폭이 컸던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가 좀 살아나니까 반도체 후발주자들 뭐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뭐 유신테크라든지 나쁘지 않았고요. PSK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 보시게 되면 결국은 대장주가 조금 움직여야지만 오늘 한미반도체인데요. 2.3%가 올라갔고 움직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주가가 이제 대장주 흐름이 딱 좋아지니까 후발주자들이 반응하는 진짜 주식에 대장주가 끌고 후발주가 따라오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연출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차 전지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수급 상황을 좀 보시게 되면 코스피의 1위부터 이제 포진되어 있는 게 반도체, 신재생, 2차 전지, 거기다가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들어왔었고요. 오늘은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포진되어 있는데 지금 신재생에 관해서는 늘 말씀드려요. 앞으로 성장주고 신재생의 에너지 비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글로벌 흐름이기 때문에 FMC 의사록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 파트는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럼 포트 안에 하나 끼워 놓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부분인데 가진 자의 영역이긴 해요. 근데 이제 2차 전지도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매매 포인트가 나올 것이었는데 오늘 보시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밑에 삼성 SDI 전부 다 2차 전지고요. 오늘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전부 다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원전도 요즘 신재생 에너지로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FMC 의사록 이후에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는 되었고 그 추세는 다음 FMC 때까지는 조금 더 완만한 단계적 상승을 가져갈 것이고 단계적 상승을 가져갈 때 주도주가 전면에 나서는 국면인데 그 중에서 흔들림 없는 건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파트인 것 같고요. 반도체 안에서 좀 선별화가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2차 전지도 LNF 모습인데 눌림목 구간이 많이 들어갔어요. 자, 지금 결국은 하방 지지대가 18만원 정도거든요. 제가 줄을 좀 그어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라고 16만 4천원까지 흘러내렸을 때는 좀 과대 낙폭 구간인 것 같고 결국은 20만원 언저리 왔을 때 지지받으면서 지금 좀 올랐거든요. 한 3%. 결국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다시 탈환하면서 2500 후반으로 가면서 결국은 지금 LNF라든지 2차 전지 종목들이 다시 한번 21선 돌파 내지는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은 다시 한번 신고가 언저리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여기로 기결이 되는 것 같고요. 오늘 SDI도 삼성 폭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딱 21선 언저리 근처에 지금 걸려 있어요. 이 부분은 결국은 지수가 먼저냐 아니면 종목이 먼저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당연히 지수가 먼저겠죠. 그리고 시장이 이제 FMC 유사록 이후에 진정 국면으로 좀 가다 보니까 역시나 어느 부분일까? 달러 인덱스 부분이죠. 달러 인덱스 부분이 역시나 하방 움직임을 나타내다 보니까 어디로 기결이 되겠습니까? 환율이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23원이나 내렸습니다.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1,300원대가 깨지길 바라는 전문가고 1,300원이 깨지면서 1,200원 후반대까지만 좀 간다면 시장은 조금 더 환호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리적으로 봤을 때는 나스닥이 내일 기술적으로 조정 부분인데 뭐 기술적인 거 가지고 이야기를 논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내일 달러 인덱스가 105불을 깨고 내려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거시적인 측면에서 FOMC 의사락에 대한 불확실성은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네옴시트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주들인데 여기도 계속적으로 매기와 수급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이제 눌림목 구간 때 이쪽을 공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현대건설이 이게 모습을 보시면 되는데 오늘 좀 쉬었어요 예상대로. 지수가 좀 오를 때 주도주 전면에 나서는 거는 역시나 대장주들이 되고요.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주들이나 네옴시티 관련 주들이 대장주 쪽은 아니죠. 오늘 그래도 현대건설이 5일선을 지켜줬고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도 오늘 5일선은 지켜지는 모습입니다. 이 쉬어갈 때 이제 여기를 좀 잡을 것이냐 하는 측면이겠죠. 주가는 결국 조정받았을 때 들어가야 되는 측면이니까. 지금은 제가 드리는 말씀 매매 포인트예요. 이제 투자 포인트로 이제 잡아가는 종목들은 긴 관점으로 보셔야
보셔야 될 테고, 또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전부 다 각각의 상황이 틀리겠죠. 나는 투자 기간을 뭐 1년 할 거야, 2년 할 거야, 각각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은